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속구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어제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독자 설계 건조한 정조대왕함 진수액이 거행됐습니다. 해상과 육상을 동시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망과 최신형 전투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탐지 기능뿐만 아니라 요격 기능까지 탑재된 구축함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 20조 원대의 무기를 수출하는 데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사업에 새 전기를 쓴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방산 빅5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이 자주 국방을 넘어서 수출 강국을 향해 정진해야 합니다. 어제는 북한 김정은이 돌을 넘은 도발을 예고한 날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국방만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위원회를 경고합니다. 윤리위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윤리위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윤리위 판단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윤리위는 절대 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의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의 인식은 반민주적인 생각입니다.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라는 말입니까? 어제 윤리위 입장문에서도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곧이어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을 조악한 언어로 규정하며 구태 정치 행위라 폄하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민주정당이라면 당내 그 어떤 조직도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 개진을 막을 권리도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에게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저 또한 당원들의 비판과 쓴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잘 새기며 지도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윤리위가 당직 기강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이자놀이로 국민들께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이자 수익만 2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내 집 마련을 위한 연끌로 1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은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이자놀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7조 원에 달하는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동일인이 2조 원을 중국으로 외화 송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관련자의 불법 정치자금설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은 신속하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금융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당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문재인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금융정권 사건 와중에 해체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듣고 이번에 적발된 7조 원대의 불법적 외화 송금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밝혀내어서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김 씨가 단순한 참고인이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언론의 취재 결과를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카 바꿔치기의 당사자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죽음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처장이 작년 말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영구히 입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의원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두 사망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대권 또는 당권에 도전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수사당국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범죄 의혹뿐만 아니라 관련된 죽음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적 소망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들 관련된 사명의 죽음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 후보가 산타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죽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는 한 사망자 유족의 한 맺힌 절규가 어디선가 또다시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